해봅시다. 야, 뭐냐면요. 2차 함수요. 2차 부등식인데 이거를 2차 함수의 관점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2차 함수의 관점에서. 그럼 2차 함수라는 게 2차 함수의 종류는 이런 거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네. 그 다음에 이렇게 중근을 갖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허근을 갖는 경우도 있죠. 그럼 이게 판별식, 2차 방정식의 판별식에 의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요. 물론 최고차항의 개수는 0보다 지금 큰 거예요.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큰 이런 2차 함수인데 판별식이요. 얘는 2차 방정식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x는 0이라고 쳤을 때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경우고요. 얘는 판별식 d가 0인 경우고요.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경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fx를 내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문제가 fx가 0 이상이다. 이럴 수 있죠. fx가 0보다 크다. 이럴 수 있고요. fx가 0보다 작다. 이럴 수 있고요. fx가 0 이하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럴 수도 있죠. 그럼 각각의 경우에 이건 어떻게 돼요? fx가 여기에 이제 두근이 알파 베타라면요. 0 이상이다. 함수값이 0 이상인 건 이 윗부분이죠. 그래서 뭐야? 가이예요, 가이. 이게 가이 상황이잖아요. 가이 상황. 2차 부등식에서. 이거는 이제 사이 상황이고요. 그죠? 양 끝으로 간다는 거죠. 양 끝으로 가요. 그래서 x가 알파 이하거나 또는 x가 베타 이상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등호가 없죠.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커요. 이렇게 되는 거죠. 베타보다 커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요. fx가 0보다 작대요. fx가 0보다 작은 건 이 부분이죠. x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요. x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돼요? 사이니까 사이. 요 사이. fx가 0보다 작은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여기 사이죠. 그래서 알파 베타 사이구나. 이렇게 돼. 그럼 뭐 이런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2차 함수가 이런 경우에는 똑같은 부등식인데 fx가 0 이상이다. 다 0 이상이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x는 모든 실수예요. 다 돼요. 모든 실수만. 부등식을 만족하는 건 실수에서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부등식은. 허수가 들어가면 대소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x는 모든 수 이러면 틀려버려요. 모든 실수예요. 실수라는 말이 있어야죠. x가 0보다 크다. 여기가 알파에서 중근을 갖는다면 x는 알파에서 0이잖아요. 그래서 x가 알파가 아닌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 아니면 x가 알파보다 작고 또는 x가 알파보다 크다라고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fx가 0보다 작다. fx가 0보다 작은 경우가 있나요? 없죠. 이건 해가 없죠. 해가 없고요. 요게 조금 신기한데 부등식인데 fx가 0 이하예요. 부등식인데 답은 뭐가 돼? 방정식처럼 x는 알파요. 이렇게 되는 거야. 0보다 작은 경우는 없고 0인 경우가 x가 알파에서 가능하죠. 그래서 부등식의 해인데 방정식처럼 이렇게 해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중근을 갖는 경우 2차 함수가 접하는 경우에 x축에. 그 다음에 이쪽도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할 때 이런 거야. 그럼 fx가 0 이상이다. x는 모든 실수죠. 얘도 모든 실수죠. 얘는 0보다 작은 경우 없죠. 해가 없다. 얘도 해가 없다. 이런 경우예요. 돼요? 됐으면 좋겠고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2차 부등식을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인데 2차 부등식을 함수의 관점에서 쳐다본 거예요. 2차 부등식을 함수의 관점에서 쳐다본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등식과 관련해서 방정식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방정식 이론. 그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방정식 이론이 뭐냐면 첫 번째 방정식 이론 1, 방정식 이론 1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y축을 기준으로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y축을 기준으로 어떻게 되냐 이런 거예요. 이건 y축 기준이에요. 방정식 이론 2도 있는데 방정식 이론 2는요 근해 분리라고도 이야기해요. 걔 기준은 뭐냐면 경계값이에요. 경계값. 어떤 특정 경계값을 기준으로 근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 이런 걸 물어요. 그럼 두 번째 방정식 첫 번째 이건 뭐냐? 두 근 모두 양수일 때 두 근 모두 양수일 때 두 근 모두 음수일 때 수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방정식 이론이 가끔 나와요. 이제 도함수 활용 파트에서 극대극소와 관련된 문제들, 뭐 이렇게 이제 뭐 최대최소 이런 관련된 문제들 풀다 보면 이 방정식 이론이 또 등장하는데요. 그때도. 저 줌이 난리네요, 난리. 계속 꺼졌다 켜졌다 줌이 왜 꺼졌다 켜졌다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렉도 심하고 인터넷이 문제인가? 아무튼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 이게 이런 거예요. 두 근이 모두 양수다. 그럼 내가 2차 함수를 그리면 두 근이 모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최고차의 개수가 0보다 크다고 합시다. 그럼 아래로 몰록인 이런 그래프인데 이런 경우 두 근이 모두 양수이죠. 그럼 방정식 이론 1은 세 가지를 따져줘요. 뭘 따져주냐? 판별식을 따져주고요. 두 번째는요, 두 근의 합을 따져주고요. 세 번째는요, 두 근의 곱을 따져줘요. 그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때로는 꼭 이거 이렇게 말고도 근해 분리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걸로 해결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잘 쳐다보고 뭐가 필요한지를 끄집어내면 돼요, 사실은. 근데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는 건요, 이 세 개를 이제 내가 살필 건데, 일단 두 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선생님, 판별식 D가 0 이상이어야겠네요. 중근을 가져도 상관없거든요. 근 자체가 다 양수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곱도 당연히 0보다 커야 돼요. 둘 다 양수니까. 양수 더하기 양수는 당연히 양수죠.
두근의 부호가 같으니까 두근의 곱도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죠. 그래서 0보다 크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된다. 두근이 모두 양수일 때는. 돼요? 그럼 두근이 모두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 물론 두근이 존재하니까 판별식 D는 0 이상이어야 되고요. 두근이 모두 음수일 때는 그래프를 그린다면요.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게 Y축이라면요. 얘가 0이에요. 판별식 D는 0 이상이어야 되고요. 두근의 합은요. 둘 다 음수니까 두근의 합도 0보다 작고요. 두근의 곱은요. 부호가 같아요. 둘 다 마이너스 곱하니까 뭐 돼? 0보다 크죠. 아, 그렇구나. 요거만 달라요. 두근의 합만 달라요. 얘네 둘이는. 근데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으면 돼요.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으면 된다.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요. 좀 더 가볼까요? 두근의 부호가 다를 때 이거 어떻게 돼요? 두근의 부호가 다를 때는 원래는 얘도 세 개를 다 따라줘야 돼요. 판별식 D는요.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요. 두근의 부호가 다르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에요.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그 다음에 두근의 합은요.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으니까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 몰라? 이 경우에는 몰라요. 이 경우에는 0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알파 베타면 두근의 부호가 다른데 두근의 합은요. 음수예요. 음수. 이쪽이 더 크니까 절대값이. 근데 그래프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는 알파 베타라면 두근의 합은 0보다 크죠. 그러니까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으니까 얘는 특정할 수가 없어요. 다만 어쩔 수 있죠? 알파 베타가 두근의 부호가 다르니까 두근의 곱은 어때요? 0보다 작아야 돼요. 이건 확실하죠. 이건 확실해요. 될까요? 이건 확실하고요. 잠깐만요. 미안. 아무튼 됐어요. 그럼 다시 가볼까요? 두근의 부호가 다를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한번 봅시다. 이 알파 베타가 두근의 부호가 다를 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 수가 없고요. 어차피.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냐면 알파 베타는 근과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베타는 여기 좀 위에다 쓸까요? 알파 베타는 근과계수 관계에서 A분의 C예요. A분의 C가 0보다 작대요. 지금. A분의 C가 0보다 작대. A분의 C가 0보다 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C도 0보다 작죠. 근데 판별식을 보니까 AC가 마이너스예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뭐 돼요? 플러스가 되죠? B제곱 플러스 얼마예요? 이게 플러스구나. B제곱이 0 이상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어떤 수를 더해주면요. 어떻게 돼? 당연히 0보다 크겠죠. A분의 C가 0보다 작다 보니까 얘는 당연 성립이에요. 당연하게 성립하는 거니까 얘도 해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방정식 이론에서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달라요 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뭐만 따져주면 돼?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 요거만 확인해주면 돼요. 요거만 확인해주면 된다. 이것만 확인해주면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될까요? 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방정식 이론 2예요. 근해분리. 얘는 기준이 뭐라고요? 기준이 이 경계예요. 경계가 기준이에요. 경계가 기준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경계가 기준이라는 게. 경계를 두기 마련인데요. 예를 들어서 경계를 하나만 둘까요? 두 근 모두 x는 p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x는 p보다 크다. 이런 경우. 그래요? 얘를 먼저 써야죠. 두 근 모두 p보다 클 때. 쟤는 두 근이 모두 양수인데 두 근 모두 양수라는 건 뭐야? 두 근 모두 0보다 클 때 이런 거잖아요. 두 근 모두 p보다 클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림을 따지면 이렇게 되고 이게 여기가 x는 p인 거죠.
여기가 x는 p인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 이때도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따져주냐? 아, 그렇지 않아요. 근해 불릴 때는 또 다른 세계를 따져주는데 물론 판별식을 따져줘요. 두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 이상이다. 그 다음에 뭘 따져주냐면요. 대칭축을 따져줘요. 대칭축. 축의 방정식. 대칭축이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2a분의 b요. 근데 마이너스 2a분의 b 여기가 x는 여기 대칭축이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되는데 이 대칭축이 누구보다 커야 돼요? p보단 커야 되죠. 아, 대칭축이 p보다 커야 된다. 두근 모두 p보다 크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따져줘야 되는 게 뭐예요? 경계값이에요. 경계값. 경계값이다. 경계값. 경계값은 뭔데요? 경계값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경계라는 게. 여기가 경계인데요. 이 경계 x는 p라는 경계에서의 y값 말이야. y값. 여기서 만나잖아요. 0보다 어때요? 경계값. 0보다 크죠. fp가 지금 0보다 크네요. 경계값도 따져줘야 된다. 이 세 개를 항상 따져주기만 하면 돼요. 케이스별로. 이 세 개를 항상 따져주면 된다. 두근이 p보다 크다, 두근이 p보다 작을 때 똑같아요. p보다 작을 때. 그럼 대칭축이 p보다 작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이 p가 이쪽에 있는 거잖아요. p가. 그럼 얘도 fp는 0보다 크겠죠. 그런 거예요. 안 할게요. 두근이 모두 p보다 아니면 두근 모두 pq 사이일 때 두근 모두 pq 사이래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야, 두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p고요, 여기가 q고요 이런 거예요. 아, 두근 모두 pq 사이구나 이런 거죠. 그러면 일단은요, 두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 d는 0 이상이고요. 두 번째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는요. 마이너스 2a분의 b는 대칭축이 pq 사이여야 돼요. 아, 그렇구나. 마이너스 2a분의 b 대칭축이 p와 q 사이여야 된다.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 다음에 뭘 따져줘요? 경계값을 따져줘야 돼요. fp가 여기서 만나는 y값이 여기 0보다 크게 만나야 되잖아요. 0보다 크다. 또 fq도 어때요? 0보다 크다. 경계값이 0보다 크다. 그래야 이 사이에서 두근을 갖죠.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면요. 그럼 p에서 0보다 작아버리잖아요. p에서 0보다 작으면 그는 여기 있는데 이게 두근인데 이 두근이 pq 사이에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근해 분리를 할 때도 그래프를 내가 정확하게 따져줄 수 있기만 하면 돼요. 2차 함수를. 그죠?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만 따져줄 수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두근 사이에 P가 있는 경우. 이게 두근이 있는데요. 이 사이에 이렇게 P가 있대요. 두근 사이에 P가 있어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다른 건 안 따져줘도 돼요. FP. X가 P일 때 이 함수값이 FP가 0보다 작기만 하면 돼요. FP가 0보다 작으면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어져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그럼 판별식 D는 안 해봐도 되죠. 무조건 성립하는 거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경계값이잖아요. 그럼 뭘 안 따져준가? 대칭축, 축의 방정식을 알 수가 없어요. 대칭축, 축의 방정식이 이게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으니까 안 따져주는 거예요. 경계값은요.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따져주는 거죠. 될까요? 그래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근해 분리고 방정식 이론이에요. 방정식 이론 1, 2를 지금 본 거예요. 왜?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신경 써서 기억을 해둔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 문제 다시 설명해 준 거고요. 야, 간만에 이제 이론 설명했는데요. 이론 설명할 때 딴 생각한 거 아닌지 걱정이네요. 내용 정리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근데 사실 뭐 2차 함수만 완벽하면 이런 내용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2차 함수만 완벽하다면 이거 뭐 되게 자연스러운 걸 거고요. 그럼 우리 가볼까요? 문제를 풀어야죠. 문제를. 홀수번이죠? 우리 홀수번.
375번 바로 갑시다. 375번. 그 앞에 뭐 자잘한 것들은 니네가 하면 되고요. (375번) 이렇게 보니까 2차 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인 것 같은데요. 아니네.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구나. 그림상으로. 근데 x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만난다는 거구나. 그래요. 뭐 여기서 만나기 그리죠. 그래프가 이렇게 가서 3에서 그래프를 되게 안 예쁘게 그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려면 이렇게 그려야죠. 0. 근데 x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얘는 또 마이너스 1과 3이에요. 마이너스 1과 3이면 2니까 여기 이런 그래프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fx 곱하기 gx가 0 이상일 때를 구하여라 이런 거예요. 그럼 이게 둘이 0 이상이라는 게 뭐야? 둘 다 플러스거나 그래 안 그래요? 둘 다 마이너스거나 이런 거죠. 물론 둘 중 하나가 0일 때도 되죠. 둘 중 하나가 0일 때도 돼요. 돼요?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어느 게 fx예요? 이게 y는 fx인데 y는 fx. 근데 fx가 어떻게 돼요? 아래로 볼록인데 최고차의 개수는 0보다 크고요. 물론 두근이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y 꼴 gx겠죠? y 꼴 gx는요. 최고차의 개수가 bx라고 할까요? bx. 얘는 0보다 작아요. 아이고. 0보다 작고요. 위로 볼록이에요. 그러면 이게 x에 x-3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그렇죠? 두근이 0하고 3이니까. 근데 최고차항은 몰라요. 근데 0보다 크다 작다, 얘는 0보다 크다, 얘는 0보다 작다 이 정도밖에 모르죠. 이걸 직접 하라는 게 아니고요. 직접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직접 해도 돼요. 직접 하면 이게 4차 함수거든요. 둘이 곱하면. 근데 4차 함수를 직접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줬으니까 이게 따져주라는 거야. 야, 둘 다 플러스일 때 볼래? 둘 다 플러스인 거 얘 여기 플러스고요. 플러스인 부분이. 얘는요. 여기서 플러스예요. 그럼 둘 다 플러스인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둘 다 플러스인 경우는 없다? 둘 다 플러스인 경우는 없는데? 그럼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는 있니?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는 있지.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는. 얘는요. 얘는 어떻게 돼요? gx는 어디서 마이너스예요? gx는 3. 여기를 볼까요? gx는요. 3보다 크면 되죠. 3보다 커도 돼요. 0이어도 되니까. 3 이상이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요. 또 이렇게 해서 0 이하일 때도 되네요. 0 이하일 때도 둘 다 gx가 마이너스예요. fx가 마이너스일 때는요. fx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인데 마이너스 1과 3 사이야. 그렇구나. 그럼 둘이 공통 부분은 어디예요? 이거하고 여기 3이 있네요. 3이. 그래요, 안 그래요? 따라서 이거를 만족하는 경우가 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x가 얼마일 때? 3일 때도 이거를 만족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x는 마이너스 1, 0, 3 이렇게 해서 몇 개? 3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될까? 요걸 또 잘 찾아줘야 되죠. 요걸 또 잘 찾아줘야 된다.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따져주면 되고요. 4차 함수로 따져주는 게 아니야.
수투를 배우면 4차 함수로 이게 해결이 돼요.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 우리는 뭐 아직 참 수투를 배운 건 아니라서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1학년은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되겠다. 자, 377번도 한번 가볼까요? 377번.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이렇대요. 이거의 해가 알파 베타일 때 그래요? 물론 이거를 그래프 대 그래프로 그려도 돼요. 근데 여기가 지금 근을 모르네요. 이쪽 그래프가 근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아래로 볼록인데 판별식도 해볼까? 4분의 d를 하면요 1 마이너스 h니까 플러스 2 0보다 커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 그 다음에 이제 x는 1에서 0일 때는 마이너스를 지나고요. 이런 그래프인 것 같은데 여기 1이고 이 그래프는 x가 1에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뚫고 근데 얘가 더 크대. 얘가 더 큰 건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둘 다 x는 1을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지금 여기서 1에서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같겠네요. 그래프상으로. 어쨌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이런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그래프상으로 노란색이 더 크다 그랬으니까 요 노란색 V 그래프가 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보다 더 큰 부분은 요 영역이에요. 여기 만나는 요 지점. 여기 영역이 알파 베타 이런 거예요. 그럼 요 점을 구해야 되는 거죠? 요 점을 내가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프를 직접 그리면 이래요. 근데 이거를 결국엔 뭐 해야 돼? 연립해야 되는 거죠. 연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모르고요. 요 부분은 모르고. 그럼 이거 어떻게 따져주면 돼요? 이게 이 함수하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라는 함수하고 여기는 뭐야? 여기는 기울기가 양수인 거죠. 그래서 2의 x 마이너스 1 요거하고 그럼 교점을 찾아볼까요? 교점을 찾으면 원래 교점 두 개 나와요. 여기하고 이쪽 밑으로 이 직선이 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여기서도 만날 거거든요. 근데 이거 버리면 되죠. 이거 버리면 되는데 그럼 넘어가면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가 없어져요. 그래서 x에 x 마이너스 4는 0이고요. x는 얼마다? 4다 이렇게 돼요. 여기 x는 0에서 만나는데 이건 버려야죠. x는 4네요. 여기가 4예요. 4. 근데 아까 뭐 했죠?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애는요. 얘도 x-1의 제곱 대칭축이 x는 1이에요. 근데 이 그래프도 x는 1에서 좌우 대칭인 그래프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같다니까? 근데 여기가 1이잖아요. 근데 여기 4면 여기 3이죠? 그럼 여기도 3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2. 안 구해보고도 이렇게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그렇게까지 그래프 실력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2차 함수가 그냥 해도 돼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와 이번에는 뭐야? 이쪽 직선은 기울기가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0보다 작을 때였던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를 앞으로 갖고 나오면 되죠.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그럼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없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2야. 그럼 넘어오면 뭐 돼? 마이너스 2. 그래서 는 0이고요. 그래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는 0이고요.
그럼 x는 2는 아니잖아. 이거 지금 음수잖아요. 음수니까 마이너스 2가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죠. 돼요? 2차 함수의 특성을 갖고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해줘도 되고요. 왜? x는 1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좌우 대칭 관계다를 이용해서 요거 하나만 구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같아요 라는 걸 갖고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걸 구해도 되고, 그러지 않고 그냥 각각 요 2차 함수와 요 직선을 연립해서 2차 함수와 직선을 연립해서 교점을 찾아내도 된다. 그래서 어쨌든 얘가 마이너스 2고요. 얘가 4고요. 그래요. 근데 뭘 하래요? 둘이를 더하래요. 아, 알파, 베타 니네 더하래요? 그러면 얼마야?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될까요? 둘이 더하니까 2네요. 별거 아니고요. 되겠다. 379번도 한번 볼까요? 이거 너무 쉽네요. 379번은 뭐냐, 그죠? 애교 문제네요, 그죠? 애교. 근데 막 이렇게 밑줄도 그어놨어요. 너무 당연하니까. 이게 0보다 작은데 이거의 해가 마이너스 1과 5래요. 그럼 이건 방정식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이게 사이잖아요, 어차피. 0보다 작으니까 사이고요. 근데 이게 이렇다는 거잖아요. 아래로 2차 함수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5래요. 그럼 결국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ax 플러스 b의 두근이 이거잖아요. 그럼 얘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니까 얘를 전개하면. 그럼 a가 얼마야? 선생님 a는 마이너스 4고요. b는 얼마니? 마이너스 5예요. 그쵸? 되게 애교스럽죠? 야, 뭐 이런 걸 냈어요. 그래서 둘이 곱하면 20이에요. 이런 거죠. 될까요? 이게 381번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너무너무 쉬운 거죠. 381번. 381번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정지화면인가요? 애들이 잘 안 움직여요. 야, 여기까지만 합시다. 381번까지만 할 건데 2차 부등식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의 해가 x-1, x3 이렇게 됐어요. 뭐야? 가이예요, 가이.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이게 지금 가이 상황인가요? 가이 상황 맞네요. 이렇게 글씨를 쓰면 이게 가이라고 읽히죠? 이게 만약에 0보다 작다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쓰면 사이라고 읽히잖아요. 그래서 가이, 사이. 가이는 뭐야? 이렇게 양쪽 가로 벌어지는 거. 사이는 여기서 여기 사이. 그래요? 이런 건데 유치하게, 그쵸? 근데 여기 가인데 정답도 가이예요. 그렇구나. 이게 가이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A가 0보다 큰 경우예요.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 그래야 이렇게 가이 상황이 되죠. X축 위에 있는 부분이 되려면 가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따라서 이게 A는 이렇게 되고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이 2차 방정식이. 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럼 내가 전개해보면 좀 감이 오죠. AX제곱 플러스 여기가 X고 여기가 마이너스 3X고 마이너스 2X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AX. A는 앞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B가 뭐가 돼요? B는 마이너스 2A고요. C는 뭐가 돼요? C는 마이너스 3A예요. 비교하면 되잖아요. 왼쪽 오른쪽.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고요. 이때 문제 뭐 하래요? 이때 AX제곱 마이너스 3CX 플러스 5B가 0보다 작다? 야, 요거 풀어볼래? 이런 거죠. 그럼 이거
완전 쉬운 거죠. 야, A 대신에 뭘 집어넣으라고? 마이너스 2A. C 대신에 뭘 집어넣으라고? 마이너스 3A. 그러면 A X제곱 마이너스 3A를 넣으면 플러스 9AX. 마이너스 2A를 넣으면 마이너스 10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A는 0보다 크다 그랬죠, 문제에서. 양변을 A로 나눠줘요. 나눠줘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하니까 x 플러스 10, x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래요? 그렇죠. 그럼 x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니? 마이너스 10과 1 사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1까지 9개 있고요. 그 다음에 0이 하나 더 있죠. 정수가. 10개네요, 정수가. 그래서 답이 10개다 이렇게 되겠죠. 될까요?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요. 또 진도를 맞춰버렸네요, 내가. 야, 1월 15일. 어제 짝수도요. 짝수도 여기까지 했어요. 짝수도 여기까지 했어. 그래서요. 아무튼 그렇고요. 아이고. 니네 먼저 해결해주고. 야, 아무튼 밀리지 말고 좀 열심히 하고요. 복습하고. 짝수번 모르는 거 꼭 강의 또 찾아서 보고요. 알겠죠? 수고했어요.